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0시 기준 1,490명 발생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314명 감소했지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 35.6%로 집계가 돼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접종 사고도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동대문구 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이 집단 감염이 그 가족까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비율 역대 최고라고 그러는데 네. 이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게 왜 계속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델타 변이주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델타 변이주가 전파력이 강한데 또 지금 환자 수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또 평균으로는 1,700명 가까이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하는 것도 역학조사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격리가 늦어지게 되면은 지역사회 N차 감염, 무증상 감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지금 35.6%라는 것이 최고치인데 이것이 점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해결책은 예방접종, 특히 젊은 층,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의 젊은 층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수는 줄어들 수 있는지 유행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동 후에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됐어야 될 이 화이자 백신인데 이게 140여 명한테 접종이 됐거든요. 폐기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죠. 이게 보관 기간이 지난 거죠. 네. 지금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한 60도 사이에서 6개월간 보관 가능한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완화되어서 사실은 2도에서 8도씨 냉장 온도에서 5일로 됐던 것이 지금 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달이 지나면은 못 맞는 거죠. 근데 최근에 파이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변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약 취소자들이 계속 생기고 네. 폐기해야 될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 문제는 예. 20일하고 26일에 사용돼야 될 백신이 26일, 7일 사이에 접종이 된 것인데 140명에서 이 사람들이 뭘 맞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가 즉 26일까지 쓸 수 있는 거면 26일 날 맞은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누가 맞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140명 전부가 야.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3주 후에 재접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아니 그러면 폐기가 돼야 될 거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증상이 폐기되는 걸 맞은 사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부작용은 그다지 우려할 부분은 없죠. 그건 없습니까? 시간이 좀 한 달에서 하루 이틀 또 일주일 지났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생긴 물질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네. 효과의 문제. 효과 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죠. 이게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네네. 온도가 한참 노출이 되게 되면은 가운데 한 부분만 잘려진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결국은 유효성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재접종이 3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부산, 울산, 대구에 이어서 이제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왜 자꾸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아마 이제 백신에 따라서 접종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백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예. 저온 냉동에서 보관했다가 이제 이 희석을 해서 예. 사용한다든지 또 다른 백신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상온에서 쓸 수 있는 백신도 있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방 규모의 이제 작은 병원에서 자칫 실수가 있었고 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희석 용기를 넣었는데 네. 그걸 안 넣은 걸로 알고 뭐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예. 이번 고대구로병원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거든요. 대형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놓을 때 어떤 백신인지 또 이거 한 건지 철저하게 좀 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백신별로 접종 회차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때, 또 화이자는 2차 때 더 아프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예,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부작용 사례가 많고 좀 그렇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적은 건 일반적이고요.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을 보통 지금 60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맞췄고 또 75세 이상은 파이자 백신을 맞췄기 때문에 네. 이 연령별로 부작용 사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침판치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을 벡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1차 접종을 했을 때 이
돌기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아데노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네. 2차 접종을 받을 때에는 조금 더 완화된 부작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mRNA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자하고 모더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약간씩은 다른데요. mRNA의 양도 좀 다릅니다. 파이자는 30마이크로그램인데 비해서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은 좀 과량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더라도 파이자 1차의 부작용 사례는 0.27, 2차는 0.37%인데 비해서 모더나는 0.47, 1.98로 2차에서 좀 더 많으면서 모더나의 부작용 신고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유의차가 그다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모더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맞았고 예.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층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작용 사례가 파이자가 좀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때가 확실하게 이것이 왜 부작용 사례가 더 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예. 실제 현상으로서는 2차가 더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 더 많은 것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같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유일한 방법, 그나마 이 백신 접종뿐인데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사적 모임 완화 등 접종 인센티브가 또 확대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겠죠. 네. 지금 1,700명 정도 나오고 4차 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방역 당국의 예상으로도 9월 중순쯤에 최고치를 찍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지금 4단계가 굉장히 오래 기간되어 있고 맞아요. 또 6시 이후에 2명만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완화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계산상으로 보면은 추석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의 70%, 뭐 적어도 50% 정도는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면서 좀 완화를 시킨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 1차 접종만 마쳤든지 또는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과연 추석이 지났을 때 국민들의 대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추석이 지나면서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고 네. 지금은 방역 당국에서 좀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무릅쓰고 내린 조치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 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꼭 자제를 하면서 모임 자제를 하고 예. 귀향을 하시더라도 좀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예.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8명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백순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